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문화예술 상생포럼 2부 경기도 광역기초 관계자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공공예술기획사업, 경기도형 공공예술 프로젝트제를 주제로 경기문화재단 최기영 예술사업팀장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최기영 팀장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문화재단 예술사업팀에 있는 최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게 무거운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직접 그 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발표됐던 내용들하고 좀 비슷할 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단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사업들로 뭔가 이 경기문화재단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유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한 한편으로 공공예술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진행했던 거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크게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연계 프로젝트인데, 이 지역 연계를 하면서 조금 더 특색이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공공예술이라는 부분에 기술 융합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융합과 지역 연계가 됐던 사업 한 가지와,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두천이라는 그 지역을 갖고 공공예술과 더불어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좀 크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계속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기술융합은 사실은 그 기술융합 이야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왜 공공예술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문화재단은 공공예술팀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공공예술은 그 일상 속에서 누구나 예술을 상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테마를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로 본다면 어떤 전문 예술이 있죠. 미술이라면 미술관, 혹은 박물관, 혹은 공연장, 이러한 어떤 전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근데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그 일상이라는 그 도민들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술을 선택을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 혹은 형태가 변화된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런 것들을 공공예술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예술은 제가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 공간 이외에 그 장소의 이야기를 가지고 새롭게 예술 형태로 보여주는 것들이 공공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출발되게 됐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다른 그 테마가 하나 더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융복합 장르라는 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단일 예술소, 시각이나 혹은 공연 예술로 단독으로 놓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하나의 같은 예술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는 봤고, 특히나 지역에 들어가서는 그거의 전문적인 예술 이야기를 그 지역 주민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느낄 수 있고 현실감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에서는 이렇게 총 4가지의 사업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가늠하도록 하고요. 그 사례로 직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하고 융합된 이 지역인데,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광교에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광교 안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 그리고 공연을 한번 결합해 본 실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작가도 요즘에 작가군들은 이제 그 한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 예술만 하는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작가군 안에는 공연과 그다음에 사운드 트랙, 미디어 아트들을 결합하는 작가 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융복합적인 부분으로 이 작가 팀을 섭외를 해서 이 광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마련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가 팀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름이 어떻게 이거 영어로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 팀은 항상 자기들을
IVAAIUCT라고 읽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팀에 갖고 있는 영어 이니셜 자체가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꼭 IVAAIUC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려워서 이아CT 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은 좀 재밌게도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전시장에 머물러 있는 작품을 만들지는 않아요. 항상 관람객 반응형이라고 하죠. 뭔가가 작동이 되고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데 이게 전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팀 자체는. 그래서 저희가 좀 융합적인 부분으로 광교에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광교 호수공원에 그 신비한 물러미 분수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실제 현장의 장소에 대한 이해와 스터디를 통해서 약 한 7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실제 그 작품이 올라가서 구현이 된 거는 한 달 정도 저희가 유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토타입 영상인데요. 잠깐 보실게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면 도대체 얘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테마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광교라는 지역을 보니까 여러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거주하는 분도 계신데 그 소리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실제 이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소리가 되게 있고 이 소리를 시각화시키는 것들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저희가 이제 7개월 동안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때 현장에서 설치됐던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쭉 보실게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시죠. 이게 완성형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만 그러니까 했다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작용이 있지?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영상 넘어가고요. 이게 요 사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붐업 행사처럼 이 작품이 이제는 올라갑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약간의 노이즈 마케팅처럼 또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This is rock and roll. 네, 이렇게까지 이제 보여줬어요. 이제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역에서 도대체 우리 지역하고 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나라는 궁금증을 계속 일으켰고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겨놨는데요. 그 영상을 간략하게 한번 보실게요. 실제 이렇게 공연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이 사운드에 이 작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저희가 이제 행사였고요. 실제 이 행사 이후에 한 달 동안 이 작품을 켜놨을 때 다양한 소리들에 의해서 얘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산책을 하다가도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종종 버스킹 하시는 분도 계셨고 혹은 악기 연습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소리들이 계속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군들이 이 지역에 모여서 사는 어떠한 공동체 공간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 그 결과적으로 이거는 작품이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작품이 나와 반응을 할 수 있고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이후에 많은 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저희 그 예술사업팀에서는 똑같은 모델을 다른 지역에 주지 않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분명히 그들만의 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계속 판에 박듯이 같은 그 다른 지역에다가 약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는 좀 저희가 그러니까 지향하는 지점이라서 오히려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개발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광교에서만 진행이 됐고요. 다음은 저희 그 재단에서 보면 가장 오랜 기간 이 지역과 같이 상생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동두천이라는 지역입니다. 동두천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미군 주둔 지역이죠. 옛날 그 기지촌 지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에 대한 그 연구는 실제적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도 꽤 오랜 시간 지역 연구를 했었고, 그 기반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공공예술이 뭔가라고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 이 동두천의 지역 사업들은 이거는 이렇게 사진이 순간순간 넘어가는데 저희가 지역 연구하면서 수집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런 사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사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쭉 보니까 원래 동두천이라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양주에 걸쳐 있는 조그만 그냥 동네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도시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 산업 발전에 의한 도시 발전보다는 미군 주도에 의한 거기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군이 돼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형태가 되게 우리 경기도 그 지역의 도시들과는 약간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존재하게 됐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의 문화보다는 미국의 문화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지천이라는 지역을 놓고 특히 그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라는 지역을 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뭐 한국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선불제 있죠. 가게에 들어가면은 계산을 먼저 하고 먹어요. 저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죠. 그리고 한국 돈보다는 달러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미군 이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보산동 외국인 관광 특구까지는 행정적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한국의 동두천시 보산동이라고 갖고 있고,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속해 있는 위성도시처럼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가게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도 좋아요. 카드를 만약에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캘리포니아에 갔다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도시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그 2002년도에 그 미군이 원래 여기에 이제 2만 명 이상 주둔하고 있다가 급격하게 걸프전 참전으로 인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시가 슬럼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슬럼화된 도시 안에서 공공예술을 통해서 좀 뭔가 활성화를 찾아줄 수 있는 게라는 게 저희 시작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 동두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여기가 다 미군이에요. 이 전체가 거의 다. 동두천 지역의 70%가 미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30% 되는 공간 중에 저희가 그 경기문화재단의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 동네가 형성된 게 이런 건물들 구조가 좀 재밌을 거예요.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이게 다 불법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도 불법 건물이에요. 근데 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 자체도 좀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항공 드론 촬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론 촬영하면서 미군 부대에 가서 허락도 받고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격추하겠다고도 하고요. 되게 그러니까 한국의 법령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해요, 여기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미군 뭐 무인기 활주로부터 이게 다 미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까지 다 뻗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그래서 연도별로 그냥 이렇게 쭉 표시해 놨는데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가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픈 역사의 사실들이 계속 존재해요, 이 동네에는. 그리고 구성도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게요. 이 지금 문화 기반 시설이 0.4%라고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정말 탈탈 긁어 모아서 0.4%예요. 공공이 운영하는 거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문화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두드림 뮤직센터라는 그것도 경기문화재단이 만들어준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 민간 영역에서 문화라고 하는 영역들까지 다 합쳐서 0.4%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간략하게 나눠서 분석을 해보긴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동두천 그 시민들한테 딱 한 가지 자랑하시는 게 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두천 여상은 우리나라 마칭 밴드의 최고 위상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위상 자체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가 있냐면 이분들이 동두천 여상에서 마칭 밴드라 그래서 이렇게 고적돼 있죠. 그 옛날에 이분들 이게 80년대 사진인데 한국 프로야구 개막식에 초대될 정도로 되게 유명하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왜 악기를 다루게 됐냐면 미군 장교들이 그 학교에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문화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따지다 보면은 뭐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저희가 재단에서 또 그 개발했던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예술이라는 게 어쨌든 포괄적으로 융복합이라고 다 저희가 설정을 한다면 이분들도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 이분들을 다시 찾아내서 그분들을 연습하고 옛날에 오마주로서 작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거를 그냥 이제 이분들의 공연 자체로만 그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지역 축제랑 같이 연결했던 거고 또 하나의 공공예술로 들어갔던 게 그래피티 아트였습니다. 근데 동두천의 그래피티 아트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동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피티를 낙서나 새로운 뭐 그 좀 생소한 문화로 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문화였고 그러한 그래피티가 마침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의 예술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러한 접합점들이 너무 잘 맞았고 한국의 1세대 그래피티 작가들이 동두천에서 실제 작업을 했던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 지역을 그래피티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작업을 했고요. 코로나 때 약간 저희가 멈췄다가 지금 올해 또 다시 작업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 여기 약간 재미있는 논란이 됐던 작업이 있는데요. 원래 이 그 한복을 입은 여성이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앙일보에 이 작업이 나왔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래피티를 통해서 옛 아픔을 딛고 일어난 도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주민들은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이제 속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 지역의 불문율 중에 하나 여자가 한복을 입고 누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 기지촌, 집장촌 여성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세대들은 그거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지역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또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이 작업이 남아져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때 되게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네 라고 생각하시다가도 조금 더 이제 요청 사항들이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도안들을 다 작업을 했고, 뭐 한국 작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가 이제 해외 작가를 초청을 해서 여기에 그래피티를 계속 남기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은 이 동네 자체가 완전히 그래피티 빌리지예요. 근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놓다 보니까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근데 동두천에 보산동, 그러니까 동두천에 가서 보산동 어디예요? 그럼 거기 무서운 동네라고 하거든요. 거기 지역 분들도 잘 안 갈라 가세요. 근데 그 보산동에서 계속 이런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걸 통해서 도시 자체,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약간씩 변화를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군들도 그 웰컴 투 그래피티 아트 빌리지라고 해요. 자기네들도 이제 이게 그래피티 동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축제 안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오비분들이 다시 원래는 한 50분 정도 되시는데 지금 섭외하신 분들 한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새롭게 이제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상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한 게 있어요. 이 지역이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그 미군 자리를 채웠던 게 누구냐면 난민들이에요. 한국의 난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지역 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되게 그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거의 한 50년 이상을 외국인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이민자들 자체가 외국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자녀들이 있어요. 이민자, 난민들의 자녀들이. 근데 학교를 잘 못 가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이들의 악기 연주를 하면서 또 상생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뭐라고 제안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행사 때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막 좀 끊겨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좀 깨끗해졌죠. 네, 작업도 놓고 네, 이제 도시가 점점 바뀌는 거죠. 그 지역 자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전에는 뭐 그 동네에 가면은 여기에 막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시다가 요 축제 때 저희가 일반인 이렇게 개장 다 오시라고 홍보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제도 즐기고 하시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뭐 저희가 공공예술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많이 오버된 것 같아서 빨리빨리 제가 넘어갈게요. 공항에서도 저희가 공공예술을 해요.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전문 공간이 아닌 그 밖의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예술을 더 친근하게 작가들과 같이 일반 우리 대중들과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공항에도 저희 문화재단 전용 공간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도 사실은 이렇게 좀 공간이 있는데 제가 끝으로 좀 보여드릴 게 이것도 ESG가 될까요, 혹시? 왜냐하면 버려진 공간 혹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바꿔놓고 그 공간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는 ESG와 관련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 공간을 잘 쓰고 계시고 평택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는 이렇게 버려진 농협 창고였어요. 근데 이 창고 자체를 마을 협동조합에게 저희가 지금 사용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협동조합이 실제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을 뭐 전시회도 하시고 카페도 운영하시게끔 저희가 조성을 해드린 거고요. 이것도 조성 사진 예시인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올해 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밖에 저희가 전시를 하다 보니까 좀 소모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전시장 벽이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한번 재단이 새롭게 개발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 방식으로 얻은 공간이나 조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실제 전시장에서 투입하는 방법을 제가 썼고 실제 이게 재활용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보통 전시 가벽 같은 경우는 다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는 폐기 없이 계속 활용 가능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업하고 지금 모델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가져가서 활용하신 건데 이거 간단하게 보시고요. 예, 영상이 끊기네요.
그거는 영상은 참고 자료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결론을 내자면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그 사업 사례로 이렇게 제가 소개드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저희가 이 지역은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가야지라고 시작했던 사업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그 지역과 재단의 어떤 접점이 계속 생기면서 그거를 그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유용하게 계속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나가서 만들어진 게 동두천 지역인 것 같고요. 그 조금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혹은 문화 전문기관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시작 단계에. 왜냐하면 재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지자체였기 때문에 이 지자체가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런 공간을 문화재단이 이양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출발 단계에서부터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재단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의 사업들은 좀 재단과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이게 시작 단계에서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들어와서 저희랑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사업이 될 것 같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좀 그 지속 가능한 저희의 그 공공예술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경기문화재단 최기영 예술사업팀장님의 사례 발표였습니다. 멋진 발표를 해주신 최기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 사람을 엮다 문화예술을 엮다를 주제로 양평문화재단 이종은 문화사업팀 대리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종은 대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양평문화재단 문화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은이라고 합니다. 너무 마지막에 제가 기다려서 지금 해가지고 정신이 지금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앞에 나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나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이사장님한테 좀 예산 좀 많이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이사장이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약간 의욕을 잃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오셨다고 이번 사업 제 손에 달렸다고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떨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광역과 기초문화재단과의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경문협을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이 경문협 같은 경우에도 기초문화재단이랑 경기문화재단이 이제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시스템이고 예술교육도 마찬가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기초문화재단과 상호 협력망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담당자들과의 그런 상호 협력망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킹의 이제 기회를 갖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정책 공유도 해주시고 종합계획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저희 기초 사업 담당자들이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다음에 사업을 또 꾸려나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컨설팅 저희가 진행이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사업이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로 함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에서도 그냥 지원금만 딱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붙여주셔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이제 뭐 담당자로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길을 이제 터주시고 저희가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경기 지역 중심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뭐 지금 하고 계시는 단체도 있지만 저희 재단도 있지만 어떤 사업인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에 이제 주체적으로 저희가 정책 사업을 설계하고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랑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사업 형태가 중앙이나 이제 광역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기초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 지역 중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기초에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저희한테 내려주는 그런 이제 순환적인 그런 구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문화재단은 2021년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읍에 있는 그런 굉장히 작은 규모의 재단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2021년에 제가 출범이 돼서 이제 원년 출범부터 지금까지 이제 문화예술 교육 쪽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평이라는 곳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각, 음악, 무용 등 풍부한 예술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관내에서의 그런 활동가를 찾아보려고 할 때 좀 잘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관내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격차가 지역별로 엄청 컸기 때문에 문화예술 기반 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곳은 굉장히 부족하고 되게 뭐 풍부한 곳은 이렇게 좀 약간 불균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 모든 지역을 저희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거를 이제 저희 재단에서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이 사업이 이제 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은 좀 저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평에서는 이제 23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황 조사를 했고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활동가 FGI를 총 6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88명의 이제 양평 군내 활동가랑 관계자를 확보를 했고 저희가 이제 올해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이제 키워드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출했던 키워드가 바로 실무교육과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원 사업 쓰고 이런 게 너무 어렵다라고 뭐 자기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필요한 정상과 함께 이제 실무교육 3회를 진행을 했었고 문화예술 교육신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양평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정원철 선생님이랑 같이 교육자를 위한 워크숍을 총 7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참여자들이 학습 모듬을 이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수업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이제 이미지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좀 자체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GI를 진행하고 성과 공유를 하고 뭐 거점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제 만남의 장을 마련하면서 총 150명 이상의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약간 네트워킹에 대한 목마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가만 보면은 제야의 고수들에서 이제 혼자 막 이렇게 숨어서 열심히 혼자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뭔가 이 밖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게 되게 궁금한 차에 저희가 이제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양평군 내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관련해서 현황 조사를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걸 첫 번째로 이제 시작했었고 올해 이제 학습 모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이는데 원래는 그냥 이제 저희가 모임해서 스터디 하세요라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고 월 2, 3회 이제 직접 만나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시고 이제 단체 카톡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뭐 정말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거기다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금 정리해 나가시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초기 이제 신생 재단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도 역시 저희들에 대한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이번에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 활동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시고
조금 약간 마음을 열고 같이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권에서는 이 넓은 면적의 양평을 이제 모든 지역을 아우르기 힘들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나오는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아우르기 위한 저희는 재단에서는 파트너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양평에서는 지역 특성상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 중심적, 마을 중심적인 이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한 발 더 앞서셔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많이 사는 그런 마을에 찾아가는 교육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댄스라던가 뭐 체조, 뭐 고무신에 그림 그리기 그런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재단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게 뭔가를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모연대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양평이라는 곳이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독립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되게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이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자,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기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두 부류로 나뉘게 됐었는데, 이제 거주는 양평에서 하시고 활동을 이제 전국구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관심은 있지만 이제 경험이 없으신 예술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의 큰 이슈였고, 그러고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날것의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규격화된 교육이 아니라 양평만의 자유롭고 열린 시선에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분들을 좀 더 발굴하고 양성하는 그런 사업적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좀 방향성으로 저희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3개년 사업이 끝나면 오롯이 이제 저희 재단에서 모든 거를 다 꾸려나가야 되는데, 사실 재단이 해야 하는 역할이나 어떤 문화예술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미션이 저희한테 지금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아까 옆에 선생님이랑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단과 지금 문화예술 교육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관계 형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이제 저희의 가장 좀 숙제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가를 이제 양성하려고 하는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어떻게 엮어나갈지, 그리고 이제 민간 거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양평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많은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간 진행하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계획서 썼을 때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갖고 막 이렇게 뭐 매칭을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저희가 지금 2년을 하다 보니까 그 방향이 저희한테는 좀 어렵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활동가를 계속 발굴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방향성은 저희가 이제 노란색이 저희 센터인데요. 이제 저희 센터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화예술 교육을 참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세팅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방향성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제 저희 이제 이동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허브 역할을 하고 활동가들이 자생적으로 이제 지역 곳곳에 가서 문화예술 교육을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평만의 그런 것들이 고유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PPT 만들면서 그동안 저희 계속 뭐 중간에 중간 공유하고 성과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PPT를 엄청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PPT를 쭉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워크숍 이제 진행하면서 활동가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가 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답변을 주셨었는데, 결국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명이 이제 역다였는데요. 양평에서는 어떤 정책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큰 포부보다는 작지만 단단하고 점조직적으로 이제 활동가들이 자율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재단이 엮어주고 이후에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양평문화재단 이종훈 문화사업팀 대리님의 발표였습니다.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문화예술 상생포럼 패널 토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관련된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문화재단 문화예술 상생포럼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뒤쪽에 케이터링이 아직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드시면서 이번 패널 토의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강연자분들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경기문화재단과 또 여러 기초 문화재단들이 많이 협력을 해서 많은 협력물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담소를 나누시면서도 여러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협력의 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도 여러 분들을 만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패널 토이고요. 무대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에 참석하실 분들이 7분이나 돼서요. 좌석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잠시 후에 이 토의에 참석하실 분들 무대 위로 모시면 박수로 좀 맞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좌석이 다 마련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요. 슬슬 무대 위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예술사업팀의 최기영 팀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좌석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명패 앞에 각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영 팀장님 제일 첫 번째 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양평문화재단 문화사업팀의 이종은 대리님이 이 다음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의 양효석 사무처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문화재단의 이규석 예술본부장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ESG 경영추진위원회의 권재현 위원님도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명문화재단의 지역문화팀 이혜진 팀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의 이소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7분의 패널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패널 분들께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운드 테이블 진행을 맡은 경기문화재단 이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진행된 포럼 끝까지 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경기문화예술 상생 포럼은 뭐 큰 틀에서는 ESG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광역 기초문화재단 간의 이제 협력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 순서에서는 앞서 들으신 이제 두 분의 사례 발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자들이 이제 말씀을 좀 이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편의상 준비해 오신 토론 내용을 감안해서 발언 순서를 제가 좀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의 양효석 사무처장님께 부탁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전국 단위로 보면은 광역 기초문화재단이 이제 140개가 넘는 재단들이 설립이 되었는데 지난 8월에 기초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을 아우르는 총연합회 기구가 이제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과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문화재단 간의 어떤 정책 사업 협력 관계가 총연합회 출범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변화,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또 양효석 사무처장님이 토론을 먼저 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광명문화재단의 이혜진 팀장님, 그리고 용인문화재단의 이소연 팀장님, 각 기초문화재단에서도 이제 ESG의 맥락이거나 뭐 광역 기초문화재단 간의 협력 사업 관련해서 이제 준비해 오신 토론 말씀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재현 교수님이 오늘 주제로 이제 내걸고 있는 ESG나 지속 가능성 맥락에서 광역 기초문화재단의 협업을 위한 정책 모델 혹은 제안 말씀들을 토론으로 좀 이어주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토론 내용에 어느 정도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순서로 좀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양효석 사무처장님 토론 말씀 먼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효석입니다. 제가 편의상 뭐 준비를 해온 게 있어가지고 요 옆에서 여기 모니터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 되나요? 이거로 가운데 누르면 예, 한 20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한 50장짜리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좀 편집해서 맞게 좀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단을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 그 중에 이제 지역문화재단이 아주 독특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오늘 제가 뭐 이런 토론회에 뭐 여러 군데 갔습니다만, 우리 그 재단 종사자들이 한 광역 한 도가 이렇게 주최한 토론회 중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규모가.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화 행정의 발전에 특히 지역 문화와 관련돼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단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역문화재단 연합회 지금 17개 시도가 다 생겼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회 지난번에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2년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잘 보이시나요? 이게 그 현재 지역문화재단 현황입니다. 광역 17개 다 있고요. 기초가 현재 125개인데 하나가 더 지금 늘었어요. 파주. 아까 저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얘기를 하셨는데 파주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아직 직원을 못 뽑았기 때문에 제가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25개의 문화재단이 현재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초 시군구가 몇 개인지 아시죠? 226개인데 그 중에 한 55%가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제 저녁에 급하게 유형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광역이 17개가 보니까 이게 참 문화재단이 지금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는가 이게 여기서 또 보여지는 게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10개 광역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재단이 제주,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이름을 아예 해서 관광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문화산업 들어와 있고 그래서 대구, 경남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기초 단위는 더 이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문화재단이 86개, 서울은 22개가 전체가 문화재단이고 경기도 22개 중에서 20개가 문화재단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저 남도 쪽하고 강원도 쪽, 경북 이런 데는 거의 관광재단으로 요즘에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관광재단입니다. 그리고 몇 개가 지금 특이한 경우가 생기는데 뭐냐면은 문화관광재단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문화재단으로 출범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삼척, 그 다음에 경남의 남해 쪽이 이제 관광문화재단이고 거기는 아예 문화 쪽의 부서는 없습니다. 관광부서만 거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현재 31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재단이 2개가 이제 안양 거제가 문화예술재단으로 되어 있고 기타 이제 다른 이름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강조하는 게 2개 있고 도심재생, 고래재단, 괴산은 또 특별하게 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뭐 이런 재단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문화재단의 현재 모습을 이제 지난번 토론회 때 지식공유 포럼에서 나왔던 정리된 건데 이게 이제 2023년 기준입니다. 현재 그 인원이 없다고 지금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화재단의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00명 가까이 전체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9,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0,000명 가까이 되고 저희가 작년에 1만인 선언을 했습니다. 문화 종사자 1만인 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한번 일반인으로 가자 하고 그냥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문화재단 인력이 1만 명 가까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지자체 보조금이 거의 60% 이상의 예산 포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좀 이따 이제 나오는데 지자체 보조금이 77%까지, 기초는 77%, 광역은 64%까지 가고 있다. 다른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문화재단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 핵심 키워드로 도출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보니까 인력과 예산, 문화정책 개발 운영, 향토문화 및 전통, 문화예술진흥, 일상의 문화와 공동체, 문화도시, 문화산업, 지역 특성화 사업, 관광자원의 개발, 기타 사업.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문화재단이 모든 문화의 영역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지금 기초문화재단 예를 들어서 관악문화재단 보니까 직원이 16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임시직까지 하면 한 3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보다도 더 큰 기초가 지금 여러 군데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건 발전 과정인데 기초문화재단만 보면은 처음에는 시설 관리형으로 거의 다 출발을 했죠.
그래서 문예회관하고 또 동일한 그런 데다가 이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으로 오랫동안 20여 년 이상이 있다가 의정부 문화재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사업도 하고 문화도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업형, 그 다음에 3기가 거버넌스형, 현재 4기가 지역발전형.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시설, 사업, 도시, 관광이 총합화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과 정책, 이건 이제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중앙의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재단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90년대 후반, 2차는 2009년, 그 다음에 3차는 또 이제 완전히 이제 지역 특별 회계로 회계 자체가 다 넘어가죠. 그 중앙에서 손을 띄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문화재단과 정책,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의 변천만 보면 특히 광역인데 예술 창작, 문화 향유, 도시 재생, 창조 산업, 총합화 이런 식으로 영역이 이제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단 대응 방안은 이제 아까 여러 교수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지금 인구 위기, 지역 소멸, 고립과 갈등, 기술 발전, 기후 위기, 저성장 긴축 재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직면한 그런 과제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과 쟁점을 간단하게 시간 이제 저 10분 넘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허상이다. 이게 법에는 그럴듯하게 이게 지역문화진흥기금이 둘 수 있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문화기금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에 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0년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총 243개 지자체 광역 기초 합해서 여기서 33개 지자체에서 총 1,564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23개초 24개인데 그중 이제 지역문화진흥기금이란 이름으로 제정된 조례는 전체 중에서 6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동안.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이름이 바뀐 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있을 때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이 등장하면서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법으로 옮겨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6개만 그게 돼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기금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14개.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라고 갖고 있는 게 4개죠. 이렇게 이 명칭이 지금 혼용되고 있고 실제 쓰이는 것도 없습니다. 거의 예산. 이거는 이제 재단의 기초 자산으로 경기재단이 제일 처음 1,000억을 모았는데 그것을 이제 경기재단이 생기면서 거기에다 줬죠. 그래서 기초재산으로 돼 있고 이제 그걸 헐어쓰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정책 추진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별 추진체계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는 미흡하다. 아까 이제 앞서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이 프랑스의 드랑이라는 지역 사업국, 영국의 로컬 아츠 카운슬 하고 이제 미국의 56개 주에 있는 사업과 이제 중앙의 관계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주요 국가들은 지원 체계를 지역과 중앙이 분담하거나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동안은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혹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거의 없었다. 있었다면은 이제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법적으로 된 게 지금 문화원 연합회 그다음 지역 그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전지현하고 한광현이 이번에 통합하는 게 이제 2개는 그대로 있고 이제 2개 있는 위에 우산을 씌우는 형태로 총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8월 22일 날 출범식을 가졌고 지금 승인 절차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역의 추진 체계가 바뀔 것인가 그건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 다변화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문화재단의 25%가 이제 관광재단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업무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K컬처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죠. 지금 한류 연관이. 그러면서 이제 관광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살 길이 관광이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과 관광의 통합, 융합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예술 창작 지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광역 및 기초재단의 연합회가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렇게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원의 다각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아까 사례인데 미국도 이제 의회에서 승인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70%가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죠. 미국이 기부의 나라지만 문화재단을 위해서 기부하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거죠. 국가에서 대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게 이제 지역문화재단을 중심 다른 문화기관 단체가 통합해서 대형 조직화되고 문화재단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예를 들면 평창문화도시재단이 설립 10년 만에 해산 절차를 작년에 밟았습니다. 해산하고 지금 근데 다른 지금 평창 관광문화재단의 이름으로 지금 창립 총회를 9월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대덕문화관광재단은 지금 문화원하고 통폐합 논의가 계속 나면서 지금 예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슈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한문현과의 역할 분담. 한문현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사실은 문화재단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이게 역할 분담이 앞으로 혹은 이제 어떤 지원 체계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재단과 지방 정부의 관계는 이게 지원 협약서 얘기를 했는데 뭐 요건 보시고 그다음에 동반자적 파트너십 관계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재원의 문제 때문에 자율성의 문제에 연결이 되고 또 기관장의 리더십 문제와도 연결이 좀 돼서 사실 그 지원들하고 토론을 하면은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율성의 문제, 그다음에 재원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인데 앞으로의 현황과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법에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게 있는데 그 시행령이 안 만들어져서 그게 유명무실화돼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재원의 부족, 그 다음에 꼬리표가 붙은 재원들 이런 것이 취약하고 경기 자율성 제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지원 체계의 재정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예술에 뿌리둔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 연계 개발,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K컬처의 증진, 그 다음에 142개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화재단이 함께 협업하고 협력하고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문화예술 플랫폼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문화재단들이 어떤 문화의 어떤 권리를 옹호하는 문화예술 옹호의 날 같은 행사를 미국에서 이게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그 압력 기관으로서 그 공동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초고령 사회라든지 우리 아까 인구 소멸, 노령화, 노인 빈곤율 이게 OECD 1위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좀 안 좋은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청년 실업과 또 베이비 부모 은퇴 후에 어떤 변화와 대응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문화재단이 전국 문화재단이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길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양효석 사무처장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의 현황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면서 그 현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최근의 흐름은
지역문화재단의 어떤 성격이나 역할들이 이제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변화되고 있는 양상들도 다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예로 들어 주신 것처럼 문화관광재단으로서의 어떤 성격들을 내세우고 있는 지역재단들이 설립하는 것과 같은 사례들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이나 문화 행정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체 문화 행정에서 지역 문화재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양효석 사무처장님은 이제 지역 문화재단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그런 말씀들 좀 해주셨고, 또 중요하게는 이제 말미에 이슈별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지역문화재단의 시대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지역문화재단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적인 현안들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주신 재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그 자율성 또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이 되려면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 관련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의 근거는 있지만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실체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 뭐 냉정하게 이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문화 정책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측의 정비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중앙 정부가 문화분권이나 지역 중심 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흐름 안에서는 중앙 정부의 역할과 지역 문화 정책의 역할을 그냥 분리시키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중심의 문화 정책이 추진되려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중앙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은 사업 재정의 지방 이양 형태로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분리시키려고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좀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효석 처장님이 또 강조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어떤 관계로 정립돼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이 완전한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제 일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일정한 지원 협약, 또 유사한 제도로 그 계획 계약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된 협약이거나 지원의 지속성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호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필요성도 이제 토론에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양효석 사무처장님이 지역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최근의 현황이나 흐름들이 이제 짚어주는 토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그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오신 두 분 팀장님의 토론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광명문화재단의 이혜진 지역문화팀장님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문화재단의 지역문화팀장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초에 있는 문화재단으로서 이렇게 협력과 그리고 ES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명의 사례에 빗대서 이렇게 협력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자 합니다. 광명문화재단은 인제 횟수로 8년차 재단입니다. 대부분의 기초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해서 내부 정비를 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기관들을 좀 수용을 하는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단계는 지역사회 내에 재단이 받아들여지는데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게 한 3년차 걸리고 3년차가 지나면 이제 협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문화재단인 만큼 지역에 있는 예술가와 그리고 조그맣게 산재되어 있는 문화 공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문화 공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가 많고 흩어져 있는데, 반면 문화재단이 한 공간에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파트너로 그 민간 공간들을 흡수하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왔고요. 그런 사업들에 좀 치중을 하게 된 게 한 3, 4년 차.
이제 4년차 되면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도 연계 협력을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기업과 연계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 차원으로 기업하고 연결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문화재단이 기업과 연계돼서 뭔가 기업에 관심을 받게 된다라는 게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효과성을 저희도 증명해내는 데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케아란 공간이 있어요. 이케아가 광명에 들어올 때 아시다시피 공룡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지역에 들어올 때 지역의 이제 상인들이 느끼는 위기감 이런 걸 좀 상쇄시키려고 이케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케아의 비전이 뭐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좋은 이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처음엔 업사이클이나 뭐 리사이클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화재단까지 오게 돼서 그리고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케아에 이제 작은 공간을 얻어서 활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케아에서는 이제 기업이 문화재단과 뭔가 해가지고 하는 실적인 성과를 내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도 있었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좀 반하는 게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민간이나 이런 게 협력해서 좀 자기네의 이제 어쨌든 사회공헌이라고는 하지만 이익되는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접근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10개월 같이 공간을 운영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결과는 작은 공간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또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됐고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같은 경우도 광명에 멀쩡한 좀 전시회 미술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케아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작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40평 정도의 공간인데 지역 예술가들한테 이 공간을 열겠다고 했을 때 단기간은 뭐 한 4분의 예술가만 모십니다 했을 때 한 61개 팀의 예술가 팀이 관심 가져주시기도 하시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지자체라든가 지역 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좀 많이 이런 사례로 알려지게 돼서 우리 공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광명은 리테일 기업들이 좀 많아요. 코스트코 본사가 한국 본사가 광명에 위치한다든가 최근에는 뭐 11번가 본사가 위치된 데단가 봤는데 리테일 기업들이 사실은 소비자 제일 가까이서 만나고 그리고 자기네 이제 많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게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광명 내 지역 예술가를 어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결과를 낸 것 같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걸로 해서 기업과 연계 협력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작 단계지만 가능성을 보고 있는 단계고요. 또 다른 협력으로 본다면 기초에서 아까 기조발제 때 잠깐 나왔는데 주변의 도시들과의 연계 관계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광역이 아니에요. 다른 도시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뭔가 같이 하는 프로젝트 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뭐 꼭 해야 되나? 협력에 대한 거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다행히 저희는 안양천을 기반으로 뭐 서울에서 8도시 그리고 경기권의 8도시가 같이 연계되면서 문화재단도 생기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한 도전도 해봐서 작년과 이어서 더 많은 도시들이 함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협력이라는 게 말은 참 좋은데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리고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은 많이 있고 하는 과정 중엔 다음에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고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만약에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은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되지라는 고민도 막 생기게 된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실무자가 이제 지초에 있으면서 사실은 재단 안에서 실무로 갇히게 되는데 다른 재단들의 실무자가 직접적으로 일을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경험은 어디서 살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 전지현이라든가 경모를 통해서 협력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하겠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깊숙하게 뭔가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실제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회의 구조나 이런 거에서 잠깐 만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유지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협력이 유지된다면은 앞에도 뭐 기업과의 협력이라든가 민간 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전국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이 협력이 필요한가? 우리 재단에서 왜 필요한가? 근데 이거는 제가 설득이 돼도 사실 지자체에서 니네 왜 밖에서 그런 거 해? 시비 가지고
시출연금 가지고 왜 다른 도시랑 연계하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건 정말 당연한 거다. 우리가 같이 연계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얘기를 하려면 저희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도 물론 설득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런 협의회가 온다면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나 아니면 문화재단 하나하나가 동등하게 나 여기 와서 동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의사결정에 이런 행사나 뭔가 절차에 있어서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같이 했다는 거에 대한 좋은 경험. 실무자가 사실은 어디랑 같이 했어. 근데 다시 할 수 없어. 라는 게 경험적으로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앞서서 나서지 않거든요. 솔직히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게 왜 필요해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실무자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했을 땐 이런 시너지가 났었습니다라는 걸 피력할 수 있는 병영 추적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직은 저희가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많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고 해야 될 게 많다고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다 좀 보완이 된다면 저희도 좀 더 협의체가 공고해지고 그리고 같이 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광명의 입장에서 설립부터 해서 조그맣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이혜진 팀장님께서는 뭐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지역문화재단 입장에서 협업을 문화예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케아 같은 민간 기업이거나 광명문화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안양천 인근 지역 문화재단들과의 연계를 통한 파트너십의 확장. 그래서 기초문화재단이 이제 협업이라는 개념을 문화예술 분야 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파트너십들을 주체로 발굴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뭐 관련 사례들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좀 제안해 주신 부분은 문화재단들이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함께 끌고 나가기 위한 어떤 협의체나 네트워킹의 중요성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체도 하나의 이제 거버넌스 원리에서 운영되는 것이긴 하지만 형식적 거버넌스에 그치지 않고 좀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협의체에 참여하는 문화재단들이 동등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좀 참여적 거버넌스 형태로 협의체가 운영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또 제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토론은 용인문화재단의 이소연 문화도시팀장님 토론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초문화재단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오늘만이 아니기를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선 두 가지 사례 들으면서 좀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을 좀 잠깐 펼쳐놔 보려고 하는데요. 그 경기도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보면서 여기 계신 많은 기초문화재단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저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앞서 그 최경 팀장님도 마무리 발언에서도 해주셨고, 그 최명길 교수님이 제안해주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리조명 모델 같은 거를 좀 이런 경기도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같이 기획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용인의 경우 아까 그 광교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바로 옆에 흥덕이 용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 부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시너지 있게 어떤 또 소리들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성과 삼성 사업장을 같이 나눠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삼성이랑 기업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냥 기초끼리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경기문화재단이라는 어떤 매개가 있다면 더 어떤
풍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초에서 의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초 간의 협력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그 23년도에 보면은 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그 문화지대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 3개 이상의 이제 그 기초가 모여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경구일문화재단에서 좀 자체 한다기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협력을 위한 열린 예산을 좀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종은 대리님 발제를 보면서 아, 이종은 대리님처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담당자가 이런 플랫폼 사업을 만나면 되게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나 그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 경기문화재단 사업인데요. 저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이유가 기초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용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큰 덕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인시가 진짜 서울시만한 면적의 땅에 110만 인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 문화재단 한 기관에서 이걸 다 커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현실이었고 그때 이제 이런 민간 공간들의 좀 이런 공간들의 자발적 지원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저희가 그 시스템 안에서 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이거를 또 결과까지 도출해 주셔서 저희한테 유의미한 결과들을 좀 같이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저희가 그 차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기문화재단의 도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이걸 계속 시스템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처럼 좀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경기 이런 광역에서 좀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초를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해서 상위기관에 어떤 정책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2023년도에 몇 개 기초문화재단이랑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이 모여서 그 경기문화정책 포럼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형태처럼 좀 각 재단이 같이 그런 정책에 대한 기획부터 발굴까지 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산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없어졌다고 하고 이제 좀 어떤 이제 지역 안에서의 어떤 문화예술 정책도 계속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디지털 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슈가 좀 지역 안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경기연구원이랑 같이 인공지능 연계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험해서 이거를 정책화하는 단계까지 좀 같이 해보자고 최근에 MOU를 맺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설계하면서 좀 다른 기초문화재단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 광역이 좀 함께 좀 힘을 더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소연 팀장님도 이제 그 광역기초문화재단 간의 그 협업과 협력을 중심으로 토론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그 질문을 던져주신 게 오늘 참석해 주신 다른 기초문화재단도 비슷한 궁금증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아까 최기영 팀장님이 사례 발표해 주신 그 경기도형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러 기초문화재단들이 이제 좀 참여하고 싶은 의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경기도형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기초문화재단들이 함께 참여 협업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기영 팀장님이 잠깐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성하고 기획하는 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자체 중심의 예산 편성이 가장 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온전하게 본인들이 활용을 하고 싶고 기획 방향을 맞추고 싶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조성되고 난 뒤에 문화재단에다가 이관을 하는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보면서 저희가 사실 이런 방식은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입장에서도 기초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좀 건너 띄어진 거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좀 했던 부분도 있어요. 같이 협력으로 가자. 그런 상황에서 조금 한 사례가 될 만한 게 그 시흥 같은 경우는 재단 이제 출범이 좀 늦었죠. 저희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협의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본인들이 좀 예산 편성도 그렇고 운영하는 방향도 저희 이제 결하고 좀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금 기초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갖고 있는 기초 그 지자체에다가 먼저 문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방식을 바꿔본다면 이제 문화재단에도 동시에 그런 의뢰를 했을 때 같이 파트너십을 맞추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결합된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이나 어떤 미술 분야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공연도 가능하고요. 또 실용적인 부분도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런 것만 조금 염려해 주시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뭐 다른 오늘 참석해 주신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도 이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 다른 기회 이용해서 궁금한 부분 질문 혹은 제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팀장님이 이제 토론에서 좀 그 제안해 주신 것 중에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 제안해 주신 게 있는데요.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좀 협업 사업 예산, 개방적인 예산, 예산 사업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셨고 또 그리고 앞서 양평문화재단 이종훈 대리님이 이제 사례 발표해 주신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어떤 필요성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기초문화재단이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나 여건,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이제 기초문화재단에 꼭 필요하다라는 제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광역 기초문화재단이 정책이나 사업들을 공동으로 구상, 기획,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맏형 이제 경기문화재단 쪽에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협업들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또 제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토론 이어서 이제 권재현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실 텐데 권재현 교수님은 또 경기문화재단의 ESG 경영 추진위원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나 ESG 관점에서 광역 기초문화재단의 어떤 협업 모델이나 필요한 정책적인 모델 여러 가지 말씀들 또 토론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정책 제안이나 뭐 광역이나 지역의 교류 협력 제안보다는 그냥 앞에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광역도 지역이죠. 예, 그래서 광역 지역이 아니라 그냥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시민을 만나는 일, 문화로 시민을 만날 일로 보면 사실상 어떤 뭐 경제 규모의 크기나 인구의 규모 때문에 결정된 광역의 개념이 사실상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이나 지역의 그 역할 때문에 돈의 크기 때문에 자꾸 기대다 보면 뭐 이 호혜적인 것 또 같이 함께 나가야 될 파트너십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문화재단에서 그 주민을 만나는 방식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저는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구 소멸 문화적 대응 관련된 사업에
컨설팅과 자문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80억 개 그 지역 소멸 도시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가 2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평하고 연천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적 방식이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이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가평하고 연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은 절체절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그들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이죠.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 각기 다른 지역의 특성들을 참 찾아내기가 힘들기도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기후변화나 뭐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 또 국제적 분쟁이나 또 글로벌 경제 위기들이 큰 틀에서 보면은 글로벌한 것 같지만 사실 로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체 광역이든 지역이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소재가 단순하게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큰 가치로 묶여내면 어떨까? 그러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적 특성들을 가지고 만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거든요. 좀 광역에서 좀 더 많은 걸 해주기를 바라거나 지역에 갖고 있는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들을 자꾸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만나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정말 다양하고 아주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했더니 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광역하고 지역의 좋은 모델들을 소개시켜 주세요. 없어. 예. 그래서 그 모델들이 떠오르지 않는 건 아마도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지역에 있는 130개 가까운 문화재단이나 또 광역재단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 시민들을 만나고 그걸 브랜딩한 건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만나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2군데를 다녀왔는데요. 하나가 산청에 가시면 큰들이라고 하는 극단이 있죠. 워낙 유명하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흡수되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마음을 얻는데. 그래서 어르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물었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동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무덤이 하나 생겨야지. 예,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죽어서 그 죽은 가족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야 돼. 그래 동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이해하기가 지역민이 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지역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해들이 그 큰들이 회원들을 2,500명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지역민을 대하는 방식들 안에 오히려 우리가 예술 행위 또 아니면 거버넌스의 실천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태도가 사실상은 주민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문화적 행위가 상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천 아트벙커를 갔다 왔는데 그 담당자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트벙커는 잘 아시다시피 소각시설을 문화시설로 재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역민한테 돌려준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처음에 그 소각장을 폐쇄할 때 지역 주민 중에 그 동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야 무슨 소리야. 없애고 아파트를 지어. 라고 했다고 하죠. 보상 많이 받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상처가 없어진 것 같지만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 부천 아트벙커가 좋은 가치로 지역의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그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서 담당자가 여전히 그 지역 주민을 만나서 고스톱을 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오히려 우리가 막 거창하게 무슨 뭐 거버넌스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꽤 지난하지만 오히려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제레미 리프킨이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관련된 행사에 연출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기후 변화나 도시의 건강 문제가 환경 문제가 모두의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년들이 나서야 된다든지 이 기후 변화의 위기나 도시의 건강 문제를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기후 변화나 지금 지구의 건강, 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없다. 모두 힘을 합할 것. 그래서 저는 지역과 광역이 똑같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만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법무장님과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왜 경기도 안에 제가 처음에 경기문화재단 ESG 경영위원 할 때도 자꾸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형 ESG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까? 경기문화재단 ESG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경기도 걸 만들어요. 그러면 접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경기 문화재단 직원들의 실천 방식이나 그 실천 방식을 통해서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또 지역민들한테 그 혜택이 본보기로 돌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자꾸 큰 것들을 건드리는 거죠. 저는 같은 지역민으로서 같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로서 예술가로서 오히려 그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거버넌스가 실질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기문화재단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시스템을 구축을 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언제든지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넷상에서라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지역 소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구 소멸은 문화 소멸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역문화재단의 역할들이 지역민을 직접 가까이 만나시는 분들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두 발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외롭지 않게 하겠어.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히려 광역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권재현 교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토론해 주시면서 그 강조하셨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광역이나 기초 모두 결국은 이제 지역이라는 공통 분모,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협업들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만 좀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지나치게 이제 재정이나 재원을 중심으로 광역 기초문화재단 협업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그 관계가 이제 수평적인 협업보다는 재정과 재원 중심의 어떤 의존적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 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로 이제 제안해 주신 게 경기도 지역 전체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 좀 아카이빙 프로젝트들을 경기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나 이것도 거버넌스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 지역문화재단의 어떤 역할 중에 이제 중요한 것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역문화재단이 각 지역의 특정적인 이슈,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은 이제 지역문화재단의 중요한 역할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준비해 주신 토론 말씀 이제 차례대로 청해 들었고요. 근데 뭐 예정된 시간보다 이제 조금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제 늦춰졌는데요. 그래도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에 올라와 주신 분 중에 아직 그 말씀을 못 해주신 양평문화재단의 이종원 대리님, 혹시 이제 뭐 아까 사례 발표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이 패널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과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굉장히 작은 재단이고 16명밖에 없어요,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군에서 내려오는 자원도 너무 적고, 그래서 저는 사실 협업의 관계가 굉장히 저희 재단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정말 저희를 놓지 마시고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저희에게 손을 계속 내밀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뭐 사례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양평문화재단 이사장님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에 부담하는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뭐 사례 발표 참여하신 두 분이나 또 패널 토론 참여하신 토론자 네 분 중에서 뭐 아직 못다한 말씀이나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 더 없으실까요? 제가 한마디 더 할까요? 그 거버넌스 핵심이 뭐냐면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은 거버넌스의 정책은 캐비넷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더 의견 주실 분 없으신가요? 아, 네. 예, 그 아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저기 저는 이제 그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회에서 이제 왔고 지난번에 이제 8월 22일 날 총연합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제가 그때 예산을 얘기했더니 그 5억 정도를 먼저 이제 요청을 했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50억은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50억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아까 나온 예를 들어서 지역 간 연계 사업, 문화권역, 생활권역 사업들 거기 15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박람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박람회 한 15억, 그리고 이제 그 정책 이제 지역문화 정책 연구 체계 구축, 그다음에 지역문화 백과쟁명 토론회,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그 우리 직원들을 해외 연수랑 국내 연수 연계해서 하겠다. 뭐 이런 사업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제 노서 문화부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당장은 반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총연합회 한지총이라고 지금 그 양명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것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협업이나 연대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오늘 아무래도 그 장시간 포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듣는 분들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못다한 이야기는 또 7시까지 교류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들 같이 좀 말씀 나누시고 2부 라운드 테이블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토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경기문화예술 상생포럼 2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리마트 아나운서 강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